학습 플래너 쓸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이거 쓰시면 돼요. 피성향도 가능하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학습 플래너를 잘 쓰는 학생들은 애초에 공부를 잘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공부를 못하면 학습 플래너를 쓰기 어렵습니다. 큰맘 먹고 새 학기에 학습 플래너 사지만 며칠 쓰지도 못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경우 많죠. 그걸로 또 잔소리가 나오고 갈등이 생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것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제2성향이든 P성향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공부 원리에 정확히 부합하기 때문이죠. 그럼 그게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실 최상위권 학생들은 모두 학습 플래너를 씁니다. 그리고 학습 플래너가 성적을 올려주는 원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학생들에게 학습 플래너를 쓰는 게 어렵다는 거죠. 왜 어려울까요? 도대체 최상위권 학생들은 왜 학습 플래너를 잘 쓰는 걸까요? 공부 계획은 그냥 빈손으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공부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하죠. 한 번도 안 가본 낯선 지역에 대해서 지도를 그리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공부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을 세우려면 내가 수학 문제 10개를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수학 개념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언제 어디서 집중이 가장 잘 되는지, 나에게 맞는 공부 루틴은 뭔지, 이런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얼마 못 가 포기하게 됩니다. 잘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럼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잘하게 된 걸까요? 타고난 머리가 좋아서? 성향이 J여서? 모두 아닙니다. 그 친구들은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수많은 시도와 실패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에 대한 데이터가 쌓인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 플래너의 본질에 대해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플래너의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데 걸리는 속도, 과목별로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오전이 공부가 잘 되는지, 저녁이 공부가 잘 되는지, 집에서 잘 되는지, 독서실에서 잘 되는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직접 시도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겪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해 알게 되고 메타인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본인에게 딱 맞는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좋은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면 그 공부 계획대로 실천을 하면서 공부가 실제로 더 잘 되고 공부가 더 잘 되면 더 좋은 공부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면서 성적이 쭉쭉 올라가는 게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선순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크게 세 가지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귀 훈련입니다. 바둑에서 경기가 끝나면 항상 복귀를 하듯이 자신의 공부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건데요. 최근 손흥민 선수가 살롱드립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 경기 후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한 걸 보면은 경기 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경기를 다시 떠올리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실수한 장면들을 회피하지 않고 복귀하며 다음 경기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복귀인데요. 학습 플래너는 계획 대비 실행률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오늘 무엇이 부족했는지, 왜 계획을 지키지 못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자신의 공부를 공부하는 힘, 즉 메타인지를 키우는 가장 확실한 훈련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원리는 공부 효율 극대화입니다. 뭘 해야 될지, 이걸 할지 말지 등을 고민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정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학습 플래너는 지금 당장 뭘 해야 할지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와 시간을 아껴서 공부에 더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집중도 더 잘 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학습 플래너를 작성한다는 건 본인에게 맞는 공부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자신에게 맞는다는 건 적절한 난이도와 공부량을 선정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공부한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작게 쪼갠 명확한 목표는 공부를 쉽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고 공부를 마친 뒤에 결과를 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공부가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생각보다 할만하네 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그걸 해냈다는 성취감까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의 선순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 플래너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이걸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성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습 플래너의 공부 효과를 낼 수 있으면서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1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수업을 새로 시작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그게 수학 수업이 됐든 자기주도 학습 코칭이 됐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 공부 기록을 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양식에 공부를 할 때마다 1분 이내로 간단하게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하루 동안 채 5분도 걸리지 않는 작업인데 이 기록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데이터가 쌓입니다. 1, 2주 정도만 해도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조금씩 패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기록이 익숙해지면 이제 한 단계를 더 추가하는데요. 바로 하루를 간단하게 돌아보는 3분 피드백을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하루 5분 정도만 간단히 두 가지를 기록하는 루틴을 형성을 해놓으면 당장은 큰 쓸모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한두 달만 해도 충분히 데이터가 쌓이게 돼요. 꼭 제가 만든 이 양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단 부담스럽지 않게 가볍게 실천하면서 지속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기록하면 공부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럼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공부량, 공부 시간대, 루틴 등을 알 수가 있어요. 메타인지와 공부 효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가장 큰 장점이 따로 있는데요. 저랑 수업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께서도 가장 만족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건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제가 사용하는 이 양식은 스프레드시트 툴을 이용하는데 이 툴을 이용하면 아이가 작성한 공부 기록을 저랑 학부모님 모두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굳이 아이에게 공부하고 있냐고 물어보거나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대신 객관적인 공부 기록을 함께 보면서 공부 전략을 고민하는 아주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해지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전략이 생각나고 그걸 조금씩 고민하고 방향성을 잡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학습 플래너를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이건 직접 꼭 해봐야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반드시 하루에 3분, 5분만 작성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학습 플래너의 원리와 해결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제가 만든 기록 양식과 작성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AI 시대에 필요한 AI 스마트 자기주도 학습 가이드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에 관심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